적용하기 8번 봅시다.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베이스로 해서 경제 질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통합사회 2에서 하게 되실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 요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통합사회 내용까지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통합사회 이제 너네 수능 때부터는 공통 과목이죠.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응시하는 과목이고요. 뭐 이거 한다고 해도 뭐 바뀔 거고, 모르시면은 3학년 때 큰 코 다치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경제 파트는 계속 강조될 겁니다. 여러분들 변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벌써부터 넌 막 숨 막히지 않냐? 숨이 막히시죠? 근데 그건 내 할 바가 아님. 내 할 바가 아님. 보세요.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요,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 밑에 봐봐, 각주아. 뭐라 나와 있어? 외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어제 교환 비율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이제 외화가 있고요. 한 단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화가 있어요. 외화 한 단위와 원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외화가 단순히 이제 달러만 포함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외화라고 하는 거는 외국의 화폐거든. 되니?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이제 뭐 달러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엔화 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 동, 뭐 몇 동, 10만 동, 2만 동, 뭐 이런 것들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양한 이런 외국 화폐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원, 1,000원, 2,000원 할 때 그 원이겠죠? 요 원화를 서로 교환하겠다 이 얘기야.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환에 대한 비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환율이 되는 거겠죠? 이게 환율이다 이 얘기야. 됐지? 그래서 환율의 상승은요, 경상수지를 개선한다고 했어. 일단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니?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1달러인데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2,0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2,0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겠어? 위에 해당되는 거겠죠? 요게 환율이 상승했다, 교환 비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500원이 된 거는 뭐겠어요?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럴 때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교환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경상수지를 개선한대요. 경상수지 밑에 봐봐. 상품,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품,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곳을 우리는 시장입니다 라고 부를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전부 다 돈을 매개로 거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상품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 우리가 얼마만큼 외국에다가 팔았나, 그것을 총액인 수출액에서 수입액,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수입을 해왔는지, 들여왔는지, 그것을 뺀 결과고,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뭐라 부르고? 흑자. 작을 때는 뭐라 부른다? 적자라 부른다 라고 나와 있죠? 되니? 그럼 봐봐. 환율이 오르게 되면요, 경상수지를 개선한대. 그럼 개선했다는 얘기는 적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겠어?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뀝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환율이 오를 때 이런 식으로 바뀌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지,
뒤에 있는 걸 보면서 이해하고 납득하시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 배경 지식을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건 무슨 글이든 다 마찬가지야. 근데 너네가 아는 게 없으니까 뒤에 있는 거 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되시겠죠? 여러분들 나 진짜 맨날 얘기한다. 너네가 공부할 때 최악이 뭔 줄 알아? 알고 있다라고 꺼드럭대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내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다이나믹하게 올려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 근데 성적이 뒤지게 안 오르는 사람은 애매한 3, 4등급이야. 그러니까 아는 게 좀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고집만 세요. 고집만 세가지고 뭐 말하면은 전 그렇게 안 했는데요? 선생님 뭔데 뭐 전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지랄해요. 그래 놓고서 그래 그럼 네 족대로 해라 하면은 또 그 다음 성적 또 4등급 나와. 또 60점 나와.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90점 100점 맞는 애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받아들이려래.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할 짓이 없어서? 그건 아니죠. 얘들은 성적 올리면 뭐든지 하는 애들이야. 그냥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쌤이면은 이 새끼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필요해. 아무튼 좀 겸허한 마음에서 좀 읽어봅시다. 이를테면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 예시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국내 기업은요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꾼대. 요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장을 이해해야 돼. 가보자. 국내 기업이 있어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 기업이 어디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야. 봐봐.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해요. 그럼 수출을 하면은 이 얘기는 국외로 수출을 합니다. 이런 얘기겠지? 국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나머지 모든 나라들 다 국외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 될 수도 있고 베트남도 될 수도 있고 전부 다요. 수출을 했어. 그랬더니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래. 왜 그러면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상품들을 팔 거 아니에요? 상품들을 수출해 왔을 거야. 그러면은 상품을 국외에 팔았다는 얘기는 그 상품에 상응하는 무엇을 주겠어? 돈을 줄 수밖에 없겠죠. 맞아? 그럼 국외 애들은 이것을 수출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국내 기업이 수출한 이 상품을 국외에서 소비를 하겠죠. 구매를 하겠지. 그럼 구매를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지불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할 리는 없죠. 누구 돈으로 했겠어? 해당 국가의 돈으로 했겠지. 우리가 미국에서 팔았으면 달러로 샀을 거고 베트남에서 팔았으면 동으로 샀을 거야. 맞아? 그래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외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되시겠어요? 그럼 외화의 뜻은 뭔데? 외국 화폐, 해외에서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라는 거. 되니? 그럼 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서 다시 뭘로 바꿔요? 원화로 바꿉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다가 갤럭시 폴드 7을 팔았어. 미국 애들이 그거에 상응하는 외화를 지불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달러가 아니라 뭘 써요? 원화를 쓰잖아. 그러니까 이 외화를 다시 뭘로 바꾼다?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라는 거야. 이 외화를, 들여온 외화를 원화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납득이 되니? 그러면은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거를 두 글자 뭐라 할까? 너네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한다라고 얘기하죠. 돈을 바꾸는 것을 우린 뭐라 불러? 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니? 뭐 여기까지는 되셔야 될 거야. 자, 그리고 보세요.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요 문장도 이해를 해보십시다. 보세요. 환율이 상승했대요. 환율이 상승했대.
1,000원에서 얼마로 오른 거야? 2,000원으로 오른 거죠? 맞니?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현재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2,000원짜리를 팔았습니다. 원래는 1,000원인데 2,000원에 팔았어요. 2,000원짜리를 판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국외에서 달러로 많이 지불한다면 얼마를 지불한 거겠어? 얼마를 지불한 거겠어요? 2배요? 2,000원어치를 지금 지불했다고. 근데 지금 2,000원 몇 달러야? 1달러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2,000원짜리 우리나라 물건을 샀으니 당연히 얼마를 줘야겠어? 1달러를 주는 게 정상이겠지?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돼? 근데 잘 봐. 그렇게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대.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야.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춰요. 왜 낮추는 걸까? 요거를 이해해보자는 거지. 일로 와봐. 보세요. 1달러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에서 사는 1달러짜리 우리나라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맞아?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2,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 그랬을 때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춘다라는 얘기는 봐봐. 원래는 요 가격에 사야 돼. 근데 지금 얼마 됐어? 2,000원으로 올랐죠?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어차피 1달러짜리를 산다라고 한다면 굳이 1,000원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있겠니?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감과 동시에 1달러짜리를 뭐 하게 되는 거야? 얼마로 낮추게 될까? 봐봐. 1달러짜리 살려고 해. 1달러짜리 살려고 해. 근데 환율이 올라서 2,000원이 됐어. 그러면 요 가격에 맞춰봐. 지금 이거 2,000원이죠? 네. 원래 1,000원으로 바꾸려면 이거 얼마여야 돼? 이게 일단 0.5달러가 돼야겠지. 50센트? 오씨. 그러니까, 이거 맞는데. 존나 미국인인 줄. 원래 1달러 50센트 하면 1.5달러잖아. 진짜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처음 알았어요. 나 되게 오랜만에 들어, 50센트.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환율이 올라버렸지. 그럼 외국에다 팔 때 얼마에 팔고 싶을까? 2,000원에 팔고 싶을 거야. 그러면은 가격을 얼마로 올려야 돼? 외국에서 표시하는 가격을 얼마로 올려야 될까? 1,000원이야. 2,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2,000원에 해당하는 달러로 바꾸려면 얼마로 올려야 되는 거야? 2달러로 올리는 게 맞지? 근데 그렇게 되면 사겠니? 절대 안 사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이고 외국 애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외국 애들. 요렇게 돼 있었어. 1달러에 1,000원이었어. 근데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랐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굳이 이 돈 주고 사겠니? 어느 가격을 원하겠어? 이거겠어? 이걸 원하겠지. 그러면은 몇 달러로 바뀌는 거야? 0.5달러로 바뀌는 게 지극히 정상이겠죠. 이해돼?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잘 봐. 우리 상품의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가격대로 이것을 팔 리는 없어. 그래서 외국에서는 0.5달러로 낮춘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되세요? 요게 잘 이해가 돼야 돼. 한 가지 더 해볼까? 그냥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 10달러짜리가 있어요. 1,000원 있고요. 2,000원 있고 얘네 가격이 1달러, 각각 1달러야. 근데 원래 1달러였던 1,000원,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얼마로 올랐어? 2,000원으로 환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승이 됐죠. 그럼 첫 번째 봐보자. 1번을 기준으로 하면은 10달러라는 거는 곧 얼마야? 10,000원. 10달러 이퀄 10,000원이죠. 2번으로 해볼게요. 2번은 얼마니? 2만. 20,000원이지. 요렇게 되시는 거겠죠. 맞아?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무조건 얼마여야 돼? 10,000원. 10,000원이어야 된다 이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너네 원래 10,000원어치잖아. 그러면은 10달러가 아니라 몇 달러로 바꿔야 된다. 5달러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좀 어떻게 한 거예요? 낮추었다 지금 이 얘기지. 됐니? 너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야. 네. 얘기하면 너네 더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 5달러로 바꾼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 보세요.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어떻게 된대?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잘 봐. 왜 그러면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액이 증가하는 건데?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하락했지. 그럼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상품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많이 사려고 하겠지. 너희들 그러지 않겠어? 원래 하나에 10달러짜리였는데 갑자기 5달러로 디스카운트 해준대. 그럼 니들 입장에서는 개꿀 하면서 몇 개 더 살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 사던 거 두세 개 더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수출량이 늘어나니까 수출액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지. 됐니? 근데 잘 봐.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해서요. 수입품을 덜 소비함으로 수입액은 감소한대. 이것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원래 우리나라에서 10,000원에 팔던 게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1번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야? 몇 달러? 10달러. 10달러지.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근데 잘 봐. 환율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원래 10달러짜리를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그래. 10달러짜리를 수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지금 환율이 1달러에 얼마로 올랐어? 2,000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10달러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얼마라는 얘기야? 20,000원에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지. 됐니?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뭐 했을 경우에 수입을 해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판매할 때 얼마로 팔아야 된다? 20,000원으로 팔아야 됩니다. 이 얘기야. 1달러에 얼마로 올랐기 때문에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0달러짜리는 곧 얼마로 팔아야 된다? 20,000원으로 팔아야 된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잘 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품을 덜 소비함으로 수입액은 당연히 어떻게 돼?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환율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요거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1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오히려 어떻게 해버리고 5달러로 줄여버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 원래 10,000원이었던 거를 얼마로? 20,000원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되려 수출액은 어떻게 되고? 수출액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수입액은 어떻게 된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납득을 해야 돼. 너네 어차피 2학기 때 해야 돼. 미리 쳐맞는다고 생각해. 잘 봐. 그러면 수출액이 늘어나고 수입액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수출액이 더 많아지고 수입액이 감소해. 그럼 흑자겠어? 적자겠어? 적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존나 맞을래? 수출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했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아먹고 이윤이 더 많이 남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라는 거야?
흑자가 됩니다. 지금 이 얘기라고. 되세요? 되세요? 내가 숫자 얘기해 줄게. 수출액으로 5,000달러 팔았어. 수200으로 2,000달러밖에 수입을 안 했어. 그럼 빼면 얼마예요? 3,000달러지? 그만큼 우리가 뭐 했다? 이득을 봤다. 지금 이 얘기지. 됐니? 여기까지 돼? 응.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어느 국가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냐면요. 제조업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생각해봐. 우리나라 원재료를 다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우리나라는 석유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잖아. 외국에서 들여와야 돼. 근데 만약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석유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어떻게 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원재료에다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만큼을 채우려면 필연적으로 가격을 뭐 할 수밖에 없어? 높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되셨나요? 여기까지 돼? 얘들아 머리 써. 머리 써. 이걸 1학년 수준이야. 1학년 수준이야. 1학년 수준이다. 나 얘기한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질문 1학년 수준이에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좆돼. 좀 심하게 해서 좀 좆돼요. 머리를 쓰려고 계속 해야 돼. 근데 내가 그러니까 너네한테 야 씨발 머리 써 이런 이유가 뭔 줄 알아? 평소에 머리를 안 써 니들. 계속 이런다고. 근데 내가 이제 막 끼얹어 주고 뭐 알려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졸라 많이 해서 다닥 그리고 진짜 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드륵 쭉 그리고 이제 드륵 소리가 안 나. 어느 순간에는 슝슝슝슝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니네 지금 계속 좀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안 돌아가. 돌려 하는데 안 돌아가. 싫은데요. 머리 쓰기 거부함. 인간 나를 가르칠 수 없음. 붕 터져. 쉐 장난 아니야. 얘들아 좀 머리를 써. 머리를. 그래서 내가 턱 깨지 마라, 팔짱 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 씨발 여기가 무슨 예비군 훈련장이냐? 예비군에서 정신교육 시켜요? 예비군 정신교육 때는 그러고 있어도 돼. 자면 돼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정신교육 때 듣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자요. 이러고 자. 근데 나는 일찍 퇴사하려 맨날 일찍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있어 자지도 못해요. 그지 같은 거. 내가 맨날 예비군 10번 대 안으로 무조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면 빨리 나간다. First in, first out. 제일 빨리 들어와서 제일 빨리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켜가지고 이제 그 나이 지그시듯이 나 56세, 57세 예비역, 중이들 와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현 2-3동 예비역 대장 김춘구라고 합니다. 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에 있습니다. 그냥 이질한다고. 그냥 졸려. 그냥 개 졸려요. 그냥 젠장 이러면서 개 졸리다고. 심지어 그 점심 먹고 듣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여기까지 와요. 그 맨 뒤에 계신 분,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 다 핸드폰 하고 있어. 다 롤토체스 하고 있다고. 근데 난 또 앞에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가 또 잠이 또 안 와. 그럴 땐 또 심지어. 정말. 아무튼 머리 좀 잘 쓰세요. 잉? 그럼 봐봐.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얘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가보시죠.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된대요. 그럼 잘 보세요.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니? 흑자보다 오히려 뭐가 더 많아진다?
적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런 얘기죠. 흑자보다 적자가 많아져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가 점차 개선된다는 얘기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흑자가 적자보다 더 많아집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부른대. J커브 현상에서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거 봐봐.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대.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요렇게 지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겠지. 이는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 왜 바로 안 바꿀까? 바로 바꾸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손해를 볼 수 있어서. 너네가 생각해보자. 너네가 만약에 핸드폰을 팔아먹는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볼게. 환율이 올랐어. 네. 환율이 올라서 가격을 한국 기준으로는 똑같은 10달러짜리인데 2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근데 자, 환율 올랐으니까 바로 가격표 바꾸자잉 하면서 싹 바꿨어. 그럼 핸드폰을 살까? 안 사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이거 가격 올렸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뚝 끊겨버리면은 그건 회사의 손해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너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을 텐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 급격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 내 불안정성을 이야기해요. 생각해봐. 우리 이제 그 아포칼립스 영화 이런 것 좀 보면은 나라가 이제 막 좀비 사태 때문에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얘들아, 가격을 생각해봐. 좀비 아포칼립스야. 네. 물이 귀해졌어. 올라가요. 스팸이 귀해졌다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야? 그렇게 확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귀해졌다. 즉 불안정성이 뭐했다? 올라갔다란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르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이거에 대해 대처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그런 말 있잖아. 환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비도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원래 벌어들이는 수입은 다른 어떤 영향에 비해서 잘 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 사람들이. 이래? 그래서 이런 사소한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급작스럽게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건 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지갑을 닫아버린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장사 못하는 사람들 특 어떻게 해요? 일단 가격을 존나 올려요. 가격 올려. 그러면서 뭐라 해? 가격이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지는 무슨 가격이 올라서 올렸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공깃밥 가격이 안 오르는 줄 아세요? 공깃밥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을 올리는 순간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 사람들이 밥을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요, 식당에서. 이 국룰이란 말이야, 국룰. 심리적 방어선이 있다고. 너네 가가지고 공깃밥 시키려고 추가로 더 시키려고 가격을 딱 봤어. 1,500원에 돼 있어. 시킬까? 안 시켜요. 저도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집은 2번 다시 가잖아요. 근본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가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요. 당연하죠. 왜 상당 기간이 소요될까? 사람들이 어떤 수입 상품에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사겠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대체품을 뭐 하겠어? 수색을 하고 찾겠지, 탐색을 하겠지. 그 기간까지가 어떻게 걸린다?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꽤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야.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 잘 봐, 이거 봐,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잘 봐. 원래 지금 10,000원이야. 근데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10,000원으로 팔 필요가 없어요. 왜? 환율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10달러에서 얼마로 바꿔야 되는 거야?
$5로 바꿔야 된다고.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5로 딱 바뀌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제 막 사기 시작할 텐데 그것도 사람들이 구매까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고. 야, 너네 생각해봐. 뭐 어디 무슨 뭐 특가가 나왔대. 물론 뭐 무신사나 이런 좀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 뭐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떨어졌다. 뭐의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거에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때? 가격이 바로 떨어졌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그게 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고 곳곳으로 퍼져나가기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린다고. 이해되니? 되세요? 그래서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표시를 하는 데까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다시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입액은 여전히 어떻게 될 거고? 똑같을 거고 유지될 거고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 거고 $5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걸 사 안 사? 안 사. 그러면 계속 수입액은 늘어나는데 수출액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 이 얘기야. 되니?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격에 갭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 되시겠어요? 그러나 커브 형태가 보여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수지는 다시 어떻게 돼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게 여러분들 32페이지에 35번 보시면 돼요. 보이니? 그거를 우린 뭐라 부른다? 제이커브 현상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래서요. 다시 질문 와.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애들이. 한편 제이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건 다 뭐야?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적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적자가 있다가 이후에 흑자로 돌아오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뭐만 이루어지는 경우? 적자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환율 상승 후에 얼마가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가격 조정이 일어났어. 그럼 이 말은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처에서 가격을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바꿨어. 가격 조정이 일어났어. 국내외 상품 수요는 뭐였어요? 요구하는 거,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개선되지 못하기도 해.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뒤에 봐봐.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했어. 이건 무슨 현상일까?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했어요. 이득을 더 많이 본 거니까 무역 입장에서 보면 흑자니 적자니? 흑자죠. 이거 흑자야. 근데 경상수지가 그사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야. 장기적 차원에서는요.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아. 이거 무슨 얘기일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외국에서 표시하는 외화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물건만 만들면은 그냥 개꿀 빨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이나 이런 것들 해 안 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경쟁력을 잃어서 뭐 하게 된다? 경상수지를 뭐 한다? 악화시킵니다. 지금 이런 얘기지. 근데 잘 보세요. 요 지문 같은 경우에 사실 만약에 요새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있는 기업과 니은에 대한 내용을 엄청 많이 줄 거야. 또 예시 깔면서 문제 겁나 빡세게 줄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37번 보면 니은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면은 하면서 속담 나와 있죠? 속담 나와 있지? 37번 마지막에. 보이니?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수능에 때려 죽여도 안 나와요. 이건 용도 폐기된 지 오래야. 이유는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습을 할 수 있나, 학문을 닦을 수 있나 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속담 많이 하는 게 좆도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사자성어도 안 나오고 속담도 안 나와요. 근데 너네 내신에선 계속 나오죠. 그게 왜 그럴까? 좀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은 좀 공부 좀 잘하는 학교에서도 이미 그런 유형은 다 폐기된 지 오래예요. 너네 학교에서만 나와. 니그들 학교에서만. 왜 그럴까? 쌤들이 공부를 안 해요. 10년 전, 15년 전 사람들만 남아있어. 그래서 문제 개선이 안 이루어져요. 이해되니?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데 문제 풀고 떠나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를 한번 써보셔야 된다 이 얘기야. 잘 보세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못하거나 혹은 유지돼 버리기도 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봐. 헤이, 나와봐. 우리가 이제 물건들을 살 거 아니니? 상품이라 해볼게요, 그냥. 재화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잘 봐. 이런 물건들 중에 그냥 일반적인 물건들이 있어요. 뭐 펜이나 아니면은 뭐 너네가 쓰는 뭐가 있을까? 뭐 필통? 뭐 칼, 식기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필수품이 있어요. 필수재라고 얘기해. 2학기 때 할 거야. 봐봐. 필수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들이야. 이게 없으면 삶이 유지가 안 돼. 예를 들면은 반도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아니면은 원유를 예시로 들어볼게. 이런 거 생각해봐. 잘 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기는 하죠. 그런데 거의 대다수 상당수는 대만에서 데려와요. TSMC라고 하는 데서 데려와. 원유 생각해봐. 페트롤리움. 야, 원유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안 쓸 수 있는 사람 전국에 없습니다. 제로예요. 이해되세요? 얘는 가격이 오르든 말든 간에 얘는 바꿀 수가 없어.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이런 원유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핸드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외국 나가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지. 근데 잘 봐.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이런 필수재가 있고 환율이 올라갔어. 그래서 많이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파는 것들이 심지어 또 싸구려들이 아니죠. 우리가 파는 것들 뭐니? 주되게 파는 것들? 기술도 팔고 또 핸드폰,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고가의 제품이지. 일종의 사치제로 들어간단 말이야. 얘들은 사치제야.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든 어쩌든 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살까 안 살까? 많이 안 사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량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여오는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원유랑 반도체는 계속 수입하니까 수입량만 계속 늘어나. 손해만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되니? 그래서 경상수지가 이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지. 이해되니? 얘들아, 머리 써. 죽여버리기 전에. 통합사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통합사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절대우위, 비교우위 계산하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1차 방정식도 써야 되고 할 거 좀 많은데. 얘들아, 외면해봤자 어차피 남는 거 없다니까?
야, 머리 아파. 야, 머리 아픈 게 당연하지. 머리 아픈 게 당연해요. 야, 근데 이거 안타깝게도 이거 15년 전 지문이야. 15년 전 지문이야, 15년 전.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지문이야, 이게. 15년 전 지난 거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한다니까? 좀, 현실 인식을 할래? 아니면은 영원한 매트릭스 속에서 살래? 야,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으면은 현실 인식이고요. 파란 약 먹으면은 너희들 좋은 말만 해줄게. 골라봐. 빨간 약 드실래요? 파란 약 드실래요? 제가 한번 골라봐. 뭐 먹을래? 빨간 그럼 세 명한테만, 두 명한테만 좀 더 물어보자.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레드 or 블루. 현실 인식 아니면은 듣기 중. 빨간 약? 빨간. 빨간 약? 그래. 파란 약 먹으면 그럼 미친놈이지. 그래서 까놓고 얘기해서요. 여기 있는 지문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저거 뭐고 씨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각을 하지 않고 바꿔야겠다 내지는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해해보려고 하겠다라는 노력이 없으면은요 학업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리 얘기한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씨발 또 앞뒤 또 잘라가지고 맥락 잘라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저는.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머리를 쓰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상태로 가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화요일 수업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마라탕 먹으면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행복하게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겠다 하시면 그거는 학업을 유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행해져요. 이 습관이 3학년 때도 그대로 나타나실 겁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예외 없어요.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얘들아. 야, 인간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니? 안 바뀌어요. 야, 1학년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머리 쓰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내신이나 겨우 따박따박 그냥 그마저도 심지어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별표 치고 넘어가가지고 갤럭시를 만들어버리는데 너네 종특이지 않니? 특히 막 수학이나 이런 것들. 갤럭시 그리잖아요. 북두칠성 그리잖아, 니네. 북두칠성 그려놓고서 가가지고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 심지어 또 뭐 틀리면은 세모. 자, 맞았으니까 안 봐야지. 또 틀렸네. 세모. 아, 이 뜻이구나. 세모. 동그라미는 전체 10문제 중에 2개도 안 돼. 그마저도 개 쉬운 문제. 교과서 기본 문제 같은 것들. 숫자만 넣으면 답 나오는 것들. 조금만 머리 쓰고 조금만 복잡해지고 조금만 실생활 적용 문제 나오는 순간 그냥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넌 나의 갤럭시 이러고 있는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공부를 잘하고 고3 가서 공부를 잘한다고? 차라리 그런 기적을 바랄 거면은 진짜 하늘에서 신룡이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게 더 빨라요. 진짜 드래곤볼을 모아라? 그게 더 빠르겠다, 야. 절름발이가 전력 질주해서 100m 달리기, 완주하는 게 더 빨라.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근데 니들은 항상 뭘 원해? 기적을 원하죠. 고3에서 항상 나오는 거지. 100일의 기적. 50일의 기적. 일주일의 기적. 내신 때는 8시간의 기적. 다 미라클 러닝이야. 애들이 다 기적을 바라는 미라클 러닝을 꿈꿔요. 그딴 건 없다니까. 그딴 건 없어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애가 이겨. 이 시험 자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수긍을 하고 머리를 써보고 하라니까? 나 지금 7월에서 8월 이 초까지 단 한 명한테도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여기에서 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영어 처돌이야. 영어 처돌이 아니면 수학 처돌이들이에요. 그마저도 수학도 살짝 지금 유기 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영어만 하고 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단어만 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아니, 국어는 지금 거의 잡과목이 됐어요. 아무도 안 봐. 난 국어책 피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지나다니면서. 수업 직전에 펴놓고 있어. 그마저 피지도 않아요.
그마저도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 장난해? 안 하면은 니들만 고통스러워요. 니들만 고통스러워. 국어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현실 재인식을 시켜주고 현실 인식을 시켜줘도 이 말할 때만 살짝 위기의식 살짝 올라오지. 아씨 좆됐다 딱 하고 쉬는 시간 되자마자 머릿속에 싹 포맷시켜버린 다음에 바로 인스타 온. 수업 딱 끝나자마자 이제 다음 교시 하기 전에 또 바로 유튜브 들어가지고 릴스 좀 보고 쇼츠 좀 보고 머릿속에 싹 포맷시키고 집에 가서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나?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마 제발. 좋대 진짜. 보세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수입해야 되는 필수재들, 반도체나 원유 같은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사치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파는 물건 같은 경우에 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고 한들 크게 뭔가 우리가 판매하는 수출액이 변화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더 악화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야? 환율 상승에 의존을 해. 근데 여기는 수출기업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비싼 걸 파는 게 아니겠지. 쫌쫌따리 볼펜이나 아니면은 프라이팬 이런 거 파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믿고 외국에서 표기되는 달러화가 낮아질 것을 생각해서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을 안 해.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어떤 싼 제품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또 참여하겠지. 그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겠죠. 맞아? 샤오미 같은 거 생각해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옛날에 샤오미 배터리 되게 유명했잖아. 지금도 유명하지 않나? 보조 배터리? 그래, 지금 모르잖아요. 저희 땐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3000A짜리 이런 거나 5000A짜리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썼다고. 근데 지금은 국내 기업도 그거에 준하는 졸라 더 싸고 더 좋은 것도 많이 쓰잖아. 샤오미가 그래서 마탱이가 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쓰잖아, 지금. 얘봐.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대요. 왜 환율 정책을 구사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만약에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무역 격차가 계속되면은 정부가 참여해야겠지. 그래서 고환율 정책이 선호가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가보시죠. 1번. 1번 봐.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어떻게 된다? 환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너 떨어지지만. 니는 이게 떨어진 걸로 보이니? 높아진 거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2번 보세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이라고 나와있어. 체크해봐. 필연성. 필연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고환율 정책이 선호가 되는 것이지 함부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필연이 아니야. 필연이라는 얘기는 예외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적용돼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시는 겁니다. 3번.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그쵸? 가격 즉시 안 올라요. 4번.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맞죠?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흑자로 돌아서기도 하고요.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 기대 어떤 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게 될 거고 외국에 팔아넘기는 것은 더 어떻게 되고 더 많이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고환율 정책을 쓰게 되는 거지. 35번.
잘 봐. 지금 제이커브 현상이죠. A 부분을 볼게요.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경상수지가 어떻게 돼? 약화되고 있지. 지금 이 부분은 약화되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다가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개선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경상수지가 딱 올라가게 되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흑자까지 된다 이 얘기지. 되니? 그럼 여기 부분은 전부 다 뭔데요? 적자겠지. 그럼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A의 골이 얕아진다라고 나와 있어.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에요. 그럼 이 말은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게 환율 상승 비율에 뭐 하게 되면은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얕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되시겠죠?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거의 동일해진다 이런 얘기겠지. 되시겠죠? 니은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A 구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좁아지겠지. 금방금방 바꿔지는 거겠죠. 디귿 B를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다 뭐야? 환율이 애초부터 뭐 한 거예요? 상승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지. 기점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지. 리을 C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수지 뭐가 일어난다?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되시겠죠? (36번)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건데? 환율이 1번 봐봐. 아니 1번부터 보지 말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줘 안 사줘? 안 사주고요. 그 다음에 안 사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수입액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뭐 하게 되면은 쓰게 되면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겠지. 얘 봐. 환율이 상승했더니 국내외 상품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되니? 선행은 뭐예요?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선행되지 않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에 가격을 조절한다. 안정적인 거랑 지금 상관이 없어요. 왜?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결정해야지 정확히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왜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뭐 하게 돼? 계속 사야 되죠.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시는 거죠.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민감하게만 한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헛소리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시겠지. 됐니? 37번. 이거 뭐예요? 의미가 뭐야 이게? 환율이 오를 것을 기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지. 맞니?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1번 되시는 거지. 2번, 3번, 4번 오면 다 꺼지고. 운빨, 니들이 이거 자주 하는 거죠 이게. 니들 맨날 공부할 때마다 하는 짓거리지. 감나무 밑에 누워줘 들어 누워줘 홍시 떨어지기를 존버하는 거지. 아 럭키 비키 한번 해볼까? 하면서 입에 떨어지면 100점이고 얼굴에 떨어지면 90점이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60점이고 뭐 이런 느낌? 5번은 왜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엄마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 경마가 뭐야? 달리는 말. 말을 타는 걸 경마라는 거잖아. 그럼 경마 잡히고 싶다가 뭐야 이게? 말한테 잡히고 싶다. 내가 만약에 말을 탔어. 그러면은 원래는 이 말 타고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도박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경마 그러니까 이거 도박을 수. 아니 너네 경마공원 알잖아. 네.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 경마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약간 말 그런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뭔 개소리세요? 네? 그럼 경마공원은 그 말 잡아주는 공원이냐? 아니 말고
침대에 누우면 자고 공부하는 싶은 거랑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약간 침대에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침대에 누우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네, 그거. 서 있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다고. 그게 경마라고요? 아니, 저, 여기서 하는 말이 저거라고. 그런 의미라고. 그런 의미라고. 말 타면 도박 가고 싶고 막 그런.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뭐야, 엽떡 먹으면 엽떡에다 치즈도 넣고 싶고, 계란도 추가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야?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는 욕심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라고요. 되시겠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